그다음에 하나 더 들여놓은 게 이제 유튜브 비디오 디스크립션 요 섹션이 되겠죠. 요 템플릿을 보면 이제 7개의 컨텐츠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때 쓰이는 이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카톡으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나는 상품을 안 할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자기에 맞는 분야로 바꿔서 변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있죠. 프로덕트 비디오 디스크립션 템플릿.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한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과 특정한 그 보드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드 게임 자체에 대한 상품 소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해서 쓰셔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뉴스 앤 트렌드 비디오 디스크립션 템플릿. 그래서 요즘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새로운 제품의 경향이 어떻다,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할 때 유기농 제품의 특징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식으로 할 때는 또 뉴스 앤 트렌드 비디오 디스크립션 템플릿을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브랜드와 회사에 관는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Q&A들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는 이걸 쓰시면 되고요. 4번 Topic Explainer Video Description.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템플릿을 쓰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회사 소개 Company Overview Video Description 템플릿이 있고요. 자, 웨비나는 웹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이후에 웨비나들이 좀 많아졌긴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걸 올릴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품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할 때는 요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요 유튜브 페이지에 쓰는 난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비디오 제목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 보시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의 이름이 있다면 프로덕트 이름,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상품의 URL이 있다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관련된 상품 소개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관련된 SNS 링크가 있다면 또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키워드가 되겠죠. 어떤 키워드로 검색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키워드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해서 그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올리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유튜브 디스크립션 프롬프트. 그래서 그 두 번째 거 유튜브 채널에 입력하는 란 보면은 설명란이 있었죠. 이제 그 설명란에 이렇게 입력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던 입력란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해석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Learn more about,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래서 상품 소개 홈페이지 URL을 여기다가 넣어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세한 상품 소개는 이렇게 하시고 URL 넣으시면 되겠죠. Insert product name. 그래서 어떤 상품은 was created to help, 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데모그래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구 통계학적 대상, 뭐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을 위한 거다. 아빠와 아이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예, 아이가 있는 뭐 학부모,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학부모,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by 뭘 통해 가지고 어떠한 메인 상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ith insert key product feature.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뭐 이러한 상품의 이름이다.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해줍니다. 뭘 쉽게 해줍니다. 뭘 통해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쭉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줄넘기는 뭐 길이가 조정이 되고요. 손잡이가 조금 소프트하고요. 줄의 무슨 줄의 강도 때문에 뭐 종아리에 맞아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뭐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설명들을 쓰면 되겠죠. Have you had a great experience with?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뭔가
좋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Let's just know in the comments below.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데 쓰고 있고요. 뭐 회사 이름과 이런 것들을 밑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옵셔널입니다.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어디서 이제 뭐 수상을 했다, 뭐 그런 거 있고요. The limited time, 뭐 좀 할인을 해준다. 그 다음에 뭔가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할인 코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레터를 받고 싶다. 다른 이제 옴니 채널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 또 마케팅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성공 사례를 알고 싶으면 이제 리뷰어, 이것도 컨텐츠 마케팅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관련 링크를 이렇게 달아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미국은 기업적으로 이게 그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타이틀이 60자보다 적은가, 그래서 맥스 60자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타이틀 자체가 뭐 60자를 저희가 넘을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사 타이틀 보면 12자에서 15자가 기사 타이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보실 때 좌우 넓이 때문에 12자에서 15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도 똑같은 스마트폰에서 많이 본다라고 치면은 그 정도 길이가 되겠죠. Is the search engine optimized keyword feature in the video title and the video description. 그래서 꼭 비디오 타이틀이나 비디오 설명에 이 키워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아니면 해시태그라도 여러분이 붙여 넣으셔야 되는 거죠. 자, is there one more core action to it? 뭔가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설명에 있는가 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나왔었던 뭐 상품에 관한 링크라던가 아니면 이메일을 뭐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 하는 거죠. Have you provided additional context and resource to readers, such as the product review and the case study, if available?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을 위해서 맥락적인 요소들을 더 추가해서 넣어보라고 하는 거고요. Did you include one of two relevant hashtag and the end of the video description? 그래서 또 그 해시태그가 제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설명란에도 여러분이 넣고 싶은 해시태그를 뭐 최대한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많이 넣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적화된 해시태그들, 이제 쓸데없는 것들, 그다음에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 굳이 그걸 통해 가지고 검색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제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해시태그가 나중에는 이제 최적화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나 소셜 마케팅이나 이런 걸 잘 하시는 분, 잘 하신다고 알려진 회사들이 이 해시태그를 잘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이걸 뽑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검색량으로서 뽑는 거와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그 해시태그 그룹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Did you include timestamps if necessary and appropri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스탬프에서 시분 초 프레임 단위로 뭔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릴 수 있게끔 분류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롱폼일 때 저희가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숏폼일 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Did you remind the viewer to subscribe your YouTube channel?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리마인드하고 구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가, 리마인드하고 있는가를 요청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뉴스나 트렌드 비디오를 설명할 때 똑같이 비디오 타이틀, 링크 스토리 오브 아티클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실제 뉴스 요약 같은 거를 하려면 그 아티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넣게 되는 거고, 컨텐츠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실 때면 그 컨텐츠 마케팅에 관한 주소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other relative linked insight. 그렇죠. 또 관련된 다른 링크들이 있으면 여기에 연결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 역시 중요하죠. 자, 유튜브 프롬프트 보시면 insert 2 or 3 sentence about the story background, the why important to your viewers. 그래서 한 두세 문장으로 그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라던가 왜 그것이 사용자들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압축본이니까 쇼츠인 경우에는 read more about this story yet. 좀 더 읽고 싶다면 여기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거죠. Let's just your search about.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In comments below. 아래 댓글에 남겨달라. And don't forget subscribe for the content about.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유도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유도를 해가지고 댓글과 계속 이제 여러분이 코멘트를 주고 받으면 그것이 이제 피드에 반영되고 알고리즘 조회수에 반영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About Us 회사 소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위와 동일하고요. 자, 부가적으로 그 어떤 기사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뉴스레터를 받아보겠는가? 라고 물어보고요. Read more about the trendy like this. 그래서 이 블로그 소개도 여기 있고요. Check out the latest article this subject. 그래서 관련된 것들 조금 관련 기사 읽기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before publishing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타이틀이 그렇게 되는가. 그 다음에 뭐 비교적 관련성 있는 키워드가 타이틀과 비디오 설명에 등장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Did you provide enough context about trend story of the description without being too redundant of the video. 그래서 너무 이제 관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잘 적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In there are one more call to action in description of you to learn more about your company publication.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나 이것을 이제 올리고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그래서 설명에 잘 아까 댓글 같은 게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Have you provided additional context resource to the article if you're available? 그래서 관련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올려주시면 되죠. 뭐 그다음에 뭐 전혀 관련성이 없으면 뭐 화제가 많았던 가장 많이 읽었던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되는 거고요. Did you include one or two relevant hashtag to? 그렇죠. 해시태그 꼭 해주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거죠. 구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요소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컴퍼니 Q&A 비디오 디스크립션 템플릿입니다. 역시 비디오 타이틀이 있겠죠. 뭐 CEO와의 Q&A, 뭐 소비자 담당자와의 Q&A, 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써야 될 부분이 없죠. 디스크립션. 왜냐하면 Q&A 통해서 그것이 밝혀질 거니까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사람 이름을 쓰고요.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한동안 유튜브에서 뭐 죄송합니다, 해명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거와 이제 유사한 거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제 Q&A 같은 것들을 모아서 유튜브로 정리해서 올리는 경우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many have been asking about 뭐에 대해서 물어봤었다. 그래서 so we put together this question about video to help. 그래서 예,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줘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뭘 확실하게 하겠다. 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 가장 실천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If your question isn't covered in this video, go to 만약에 부족하다면 여기 Q&A 피드백 폼으로 와서 뭘 남겨달라. 그래서 여러분 구글 폼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들이 또 질문을 남기겠죠. 아니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두는 게 좋죠. Thank you for watching. 뭐 상투적이지만 이렇게 하나 남겨주고요. 회사 소개하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뭔가 더 덧붙일 게 있다면 sign up for the newsletter, checked out the related article, 그다음에 for more Q&A, subscribe your YouTube channel. 그래서 Q&A를 위해서는 구독해달라 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퍼블리싱 하기 전에 비디오 타이틀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뭔가 소비자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calls to action들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뭔가 그 더 많은 질문과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Q&A 폼, 댓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Have you provided additional context, resource, readers, such as 마찬가지의 것들, 더 읽을 거리,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구독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topic explainer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how to do, 그다음에 what is it 이런 것들 하는 소개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하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탁구 치는 법, 줄넘기 하는 법, 뭐 밤 야경 사진 잘 찍는 법, 마케팅 잘하는 법, 뭐 애니메이션 잘 보는 법,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소개도 상품에 관한 사용법에 관한 소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비디오 타이틀 넣으시고 키워드 찾으시고 관련 링크 넣으시고요. 상품 링크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비디오는 깊게 설명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고 블로그나 관련된 URL 넣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두세 가지의 문장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팁들, 생각들, 아이디어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의 섹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있고요. 똑같이 이메일로 뭔가 받으시려면 사인해주고 실제적으로 이제 블로그들 연결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구독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60자가 넘지 않도록 제목이 있는가, 그다음에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가,
그다음에 아래처럼 이제 댓글에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요소가 있는가, 관련된 해시태그 끝에 넣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다시 구독을 요청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컴퍼니 오버뷰 비디오 디스크립션, 회사 소개 보겠습니다. 뭐 채널 소개도 되겠고요. 디스크립션 프롬프트 보면 회사 이름 넣으시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데디케이트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가지 문장으로 회사의 목적, 상품, 서비스,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 요소들을 여러분이 쭉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상품 이름과 상품 주소, 서비스 이름과 서비스 주소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Find out how to get with us. 그래서 데모 페이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요소를 넣으란 얘기죠. 뭘 가지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댓글을 유도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써봤는데 뭐 좋았다, 어떻게 훌륭했다, 뭐 이건 좀 그랬다, 이런 관한 것들에 관한 걸 남겨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이 상품과 이 회사는 어디서 수상한 적이 있으면 이런 걸 넣으라는 거고요. 소비자 만족도 뭐 몇 위 뭐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제한된 시간 안에 뭐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자세한 설명 앞에 나왔었던 거와 비슷하죠. 그다음에 뉴스레터에 사인하시거나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공 스토리 여기 넣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자세한 걸 더 알고 싶으면 구독해달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비디오 타이틀이 됐는가 확인하시고 Are you about to succinctly describe your company description. 그래서 실제로 이 설명 안에서 회사의 설명이 만족할 만한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보는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는가, 설명되어 있는가 보는 거죠. 댓글을 유도한다거나 상품 후기, 서비스 후기 이런 것들을 남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부가적인 맥락과 리소스들을 읽을 만한 것들이 남겨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관계된 해시태그 남겨주시고 역시 구독을 상기시키는 걸 코멘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웨비나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쭉 비슷하고요. 여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여기다 남겨놓으시면 시간 분초별로, 이건 이제 롱폼일 때 얘기인데 제가 한번 실습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해당 주제를 봐도 바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밑에 이렇게 더보기라는 해가지고 뭐 그 상품 설명, 상품 사용법, 상품 1, 2, 3 이렇게 인데 그 이제 해당 시 분초 프레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보시죠. 그래서 그거 딱 누르게 되면 가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타임 스탬프를 이런 식으로 쓰고 옆에 탑픽을 쓰시면 그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자, insert key, statics or take away from the webinar. 글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By end of the webinar, you will be catch up the. 어디서 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지 보게끔 해주는 거고요. 회사 소개 있고요. Watch the full webinar here. 전체 뭐 링크를 건다거나 뭐 어디서 또 수상을 했거나 요약본이면 전체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 뉴스레터, 그다음에 관련된 블로그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타이틀에 관한 얘기했고요. 키워드, 그다음에 if you upload video, the clip of the webinar, to link the full webinar video description. 그래서 전체 웨비나를 연결할 수 있는가, 전체 강의를 그런 걸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는 사람이 뭔가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이 있는가, 부가적인 맥락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세미나 자료나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해시태그랑 구독 요청 여전히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에듀케이션 비디오 디스크립션 템플릿. 그래서 그렇죠. 타이틀 있고 프로덕트 네임 있고 페이지 관련 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디오는 이 영상은 어떻게 쓰는지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과 회사 상품. If you still need help, learn more about here.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Have you other question not to covered in this video? Let us know comments below. 그래서 충분치 않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뭔가 정보를 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차원으로 남겨줍니다. 자, 회사 소개.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Not a customer, learn more how to get this product here.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 링크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buy라고 안 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곡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미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뭔가 디스카운트를 또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그다음에 뉴스레터. 그다음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더 쓰게 되는지 블로그 소개. 그다음에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하죠. 뭐 그 서드 파티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지역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서비스 팀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 보면은 타이틀 나와 있고요. 뭔가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요소가 있는지 보고요. 지식과 어떠한 그 부가적인 정보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독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빠진 내용이 없을까라고 보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라고 만든 이제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 우리 거에서는 쇼츠의 하나 정도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기에 완전히 맞는 내용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비슷하게 맞는 내용과 일치시키셔서 그것을 내용을 변형시키셔서 한번 우리 같이 기획서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